자, 80쪽에 대기 중의 물 조금 설명하긴 했는데 약간 복습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증발이 되는 거는 뭐 이 어떤 액체 표면에 그 물 표면에 있던 입자 그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되는 거는 증발이죠. 증발됐던 이 수증기들이 자꾸 날아가면은 계속 증발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밀폐된 공간에 이제 이렇게 가둬두면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더 증발되는 양이 더 많겠지만 증발됐던 애들이 다시 응결이 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결되는 양도 많아져요. 그래서 날아가는 양과 응결되는 양, 증발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아지면 그때 이제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발과 응결이 양이 같아졌을 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이 그림이죠.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그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불포화지, 불포화. 왜냐면 이제 증발되는 게 더 많잖아요, 응결되는 것보다. 근데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그래프로 다 해석을 하는 건데,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1kg 속에 포화 상태인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이제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도씨면은 공기 1kg 안에 7.6g까지 수증기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최대. 만약에 수증기가 7.6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응결이 돼요. 뭐 이슬이 되거나 뭐 안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20도씨가 되면 최대 14.7g까지 있을 수 있어요. 14.7g까지 최대. 그 다음에 30도씨가 되면은 공기 1kg 안에 27.1g이 수증기가 최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공기는 뭐냐면, 지금은 30도씨인데 이 공기는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14.7만 있다, 요런 뜻이야. 이 그래프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A 공기는 온도는 기온은 30도가 맞는데요. 근데 지금 포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7.1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14.7만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불포화됐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30도씨를 유지하면서 수증기를 공급을 하면, 수증기 양이 점점 많아지면 포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증기 양을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불포화된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포화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포화될 수가 있습니다. 포화가 되면 이제 막 응결이 시작돼요. 뭐 이슬이 생기거나 뭐 안개가 생기거나. 자, 근데 어떤 불포화된 어떤 공기가 있었는데 온도를 낮추다가 만약에 20도씨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포화 상태. 포화가 되면은 이슬이 생겨. 이슬점이라고 해. 응결이 돼가지고 물방울이 돼요. 그래서 요 온도, 그러니까 포화가 됐을 때 온도, 그때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점. 근데 이슬점보다도 더 낮아져. 그러면은 이제 실제 수증기량은 14.7 있었는데 10도씨에서는 7.6까지만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는 수증기로 못 있어. 그러니까 14.7에서 7.6은 수증기로 있는 겁니다. 빼면 이제 7.1g은 공기 1kg당 7.1g은 응결이 되는 거야. 물방울이 되는 거야. 물방울. 자, 요게 응결량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글씨를 잘 읽어 두셔야 되는데, 이슬점은 기온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온이랑 관계 있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러니까 30도씨에 있는 A 공기나 뭐 25도씨에 있는 A 다시 공기나, A 다시가 있으니까 A 3개 다시로 해야겠네. 요 공기나 이슬점은 똑같아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20도씨에서 응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점은 지금 기온이랑은 상관이 없고 수증기가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한 거야.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30도인데 지금 수증기가 7.6g 밖에 없다. 그럼 이슬점이 얼마냐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10도씨가 되면은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기는 이슬점이 10도씨인 거예요. 이해가시나? 근데 30도씨인데 수증기량이 더 높아.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이미 포화가 됐잖아요. 그럼 이슬점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야.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자, 문제 풀면서 좀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자, 상대 습도. 자,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이제 정도인데, 최대로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양이 포화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량. 그거 분의 실제 수증기량. 진짜 얼마 있냐. 그거 곱하기 100 하면은 상대 습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것은 기온이야, 기온. 현재 기온이 몇 도냐. 현재 기온이 몇 도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습도로 나타내는데, 자, 밑에 이제 그림을 공유할게요. 예를 들어서 포화 수증기량이 20이에요, 20. 근데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죠. 10이 있어요. 그러면 20분의 10 곱하기 100 하니까 습도가 50%야. 이거 이해 가시죠?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온도가 올라갔어. 대낮이 되거나 이래서 온도가 올라가. 온도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렇죠? 네. 기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30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습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래서 원래 대낮에 더 습도가 낮아집니다. 대낮에. 근데 이제 새벽녘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작아져.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20g까지 포화될 수 있는데 지금 15g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아니네, 딴 얘기했네. 이거는 수증기를 공급한 거구나. 여기서 봐야겠다. 그냥 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습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가 올라가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지는 거고. 요 그림은 딴 그림이었구나. 지금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막 수증기 물을 막 뿌리거나 이래. 그러면은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지. 수증기,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요 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식으로 이제 푸는 거거든요. 다시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기온이 일정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습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분자는 일정한데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습도가 낮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맞죠?
그거를 이제 요런 그래프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맑은 날이야. 맑은 날은 무슨 얘기냐면 비가 안 왔다 이 소리야. 그래서 비가 안 온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써놔요.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이야. 거의 일정. 비가 안 왔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거야. 그러면은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면 이슬점이 거의 일정한 거야. 이슬점 변화가 뭐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슬점이 이게 변화가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울퉁불퉁하긴 한데 기온이나 습도에 비해서는 이슬점 변화가 크지 않은 거죠. 기온은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습도는 내려갔다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이슬점은 그냥 여기서 고만고만하게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비슷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이슬점에는 어떻게 돼? 변화가? 여기 이슬점이거든요. 이슬점에는 변화가 없죠, 별로. 그쵸? 그래서 여기 이슬점이고. 자, 맑은 날이야. 그래서 이제 한 6시경에 이제 해가 떴어요.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원래 12시보다 한 2시나 3시경이 더 온도가 더 높아요. 기온이 최대가 되면, 자, 요런 어떤 공기가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가 이렇게 커지잖아.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잖아. 그쵸?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기온이랑 상대 습도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되고 이제 그러면 기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공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다시 올라가지. 그러다가 언제가 제일 높냐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때가 제일 추워요. 왜냐면 냉각된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때가 습도가 최대 높아지고 거의 100에 가깝지, 그쵸? 습도가 제일 높죠. 그러면 이제 이슬점이랑 기온이랑도 비슷해져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진짜 이렇게 닿으면은 그때는 이제 막 구름이나 안개나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응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요 그래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거 기온이랑 상대 습도는 반대로 그래프가 진행이 되고, 맑은 날에는 이슬점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습 내용 체크.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고, 자,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쓰세요, 이슬점. 그 다음에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죠.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했고, 구름 생성은 조금만 이따 하고, 87쪽에 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쵸? 저번에 87쪽에. 자, 아무튼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A 공기는 현재 불포화 상태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만큼 더 수증기를 공급을 하면은 포화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공기는 15도씨가 이슬점이고요. 그쵸? 이해가시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될 때 온도, 그때가 이제 이슬점이고, 그 다음에 뭐 습도 같은 거 계산해라. 그러면은 2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야. 14.7만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증기는 10.6이야. 이해가세요? 이거 10.6 곱하기 100 하면은 습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습도 계산하는 거 그래프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어떤 A 공기가 있다. 온도가 낮아지다가 15도씨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슬점은 15도씨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응결량 구할 때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점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죠. 5도씨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10.6인데 5도씨에서는 5.4g까지만 수증기로 있으니까 나머지 5.2g이 응결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공기 1kg당 5.2g이라는 소리예요. 이 그래프로 지금 하는 거는 다 공기 1kg당 공기 1kg당 5.2g이 응결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공기가 만약에 2kg 있다. 그럼 계산한 다음에 2배를 해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결량 구하라라고 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면은 공기 1kg당 5.2g이 응결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이 공기가 2kg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배 10.4g이 응결된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쪽에 90쪽 문제 풀려 있나요, 혹시? 아닌가요? 자, 90쪽에 1번부터 8번까지 풀면 되는데 4번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잘 문제 좀 파악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한 3, 4일 지났더니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포화된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증발이 일어나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맞는 거고요. 가는 불포화고 나는 포화가 맞고요. 가일 때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은 게 맞고, 나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발도 되고 응결도 되는 거야, 동시에. 근데 그 양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고, 이 실험을 통해 일정한 부피의 공기 속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래서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헤어드라이어로 가열을 해.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투명한 상태로 있을 거야, 이게. 왜냐면 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랬던 애를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응결이 되면서 뿌옇게 됩니다. 가일 때는 증발이 일어나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일 때 플라스크 속에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맞고요. 나일 때 플라스크가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고, 나일 때 플라스크 속에 수증기량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증기랑 물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응결이 되면은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거죠. 같은 질량의 공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거죠. 얘는 투명하게 있다가 얘는 뿌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자, 이번에 5번이고요, 답. 그 다음에 자,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는 거야, 이게. 이 그래프가 포화 수증기량이야, 이게. 자, 20도씨에 포화된 공기 1kg에는 14.7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잖아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공기 1kg당 14.7g의 수증기가 있다. 이런 소리야, 이게. 10도씨에서 자, 공기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상태가 된다. 10도씨에 포화된 공기를 온도를 높여, 이렇게. 그러면 불포화가 되는 거지. 불포화가 되는 거죠. 7.6g의 수증기가 있는데 불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얼음이 담긴 시험관에 자, 물이 들어있는 컵 속에 넣고 온도가 20도씨가 될 때까지 컵의 표면 이제 관찰하는데 20도씨가 되면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얼음 때문에 이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주변에 수증기가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데
얘가 20도씨에서 응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도씨가 뭐가 되는 거냐면 20도씨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이해 가나 이거? 이슬점이 20도씨라는 거야. 근데 이슬점이 20도씨면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랑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야.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지금 뭐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14.7 있다라고 칩자.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14.7이죠. 그거랑 실제 수증기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점은 20도씨고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 14.7인데 지금 14.7g 있는 거야, 공기 중에. 그래서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14.7이고 만약에 10도씨가 되었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잖아요. 그러니까 14.7g의 실제 수증기량이 있는데 10도가 되면 7.6g까지는 수증기로 있는데 나머지 7.1g은 응결이 되는 거죠. 응결되는 양 7.1g이 되는 거죠. 자, 응결이 일어난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새벽에 안개가 생긴다. 이거 온도가 낮아지면서 안개가 되는 거고, 자, 거미줄에 이슬이 미친다.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거 먼저 할게. 이것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차가운 음료수 캔 표면에서 이슬이 생긴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겨울철에 실내로 들어왔을 때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진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안경알이 차갑잖아요. 안경알이.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 있는 애들이 응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안경알이 차가서 그래.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근데 이거는 목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서 그런 거예요. 목욕할 때 이제 물 막 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뿌옇게 되는 거야. 3번을 넣어야 되고. 자, 옳지 않은 거. A는 현재 수증기량이 7.6이다. 그럼 요 옆으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7.6이 맞습니다. A와 B는 포화 수증기량 같다. 같은데 왜 같으냐면 온도가 똑같아서. 온도가 똑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요. 14.7로. A랑 B. B의 이슬점은 5도씨다.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가 됐을 때 온도를 보시면 5도씨예요.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가 됐을 때 온도 5도씨 이슬점. C는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죠.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상에 있으면 포화 상태입니다. D는 B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 지금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얘가 적어. 그러니까 분모가 적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분의 이거야. 습도가. 근데 B는 얘분의 얘예요. 그러니까 B가 더 습도가 작은 거죠. B가. B가 더 작은 거죠. D가 작은 게 아니라 B가 작은 겁니다. 5번 답이고요. 자, 이런 애는 지금 온도를 낮춘 거야. 온도.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수증기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포화 수증기량 감소했지. 왜냐면 온도가 낮아졌잖아. 온도가 낮아졌잖아. 그쵸?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럼 상대 습도 높아집니다. 니은 디귿 4번 답이고요. 자, 8번에 상대 습도는 낮보다 밤에 높다. 이 그래프 그냥 읽으셔도 되는데 낮보다는 밤에 더 높죠. 상대 습도는.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봐봐요.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날은 흐리고 비가 내렸을 것이다. 아닌데 이게 맑은 날인데 왜 그러냐면 이슬점 변화가 이게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응? 이거 맑은 날이야 맑은 날. 예, 이슬점 변화가 별로 없죠. 예, 답은 3번이고요. 실력 강화도 하겠습니다. 1, 2, 3번 해보시는데 1, 2, 3번 해보겠습니다. 실력 강화. 됐어요? 자, 보자.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실제 수증기량도 뭐 이렇게 증가했고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 뭐 이랬네. 뭐 이런 상황이네. 자, 아무튼 포화 수증기량이 큰 애가 뭐야? 기온이 높은 거예요. 기온이. 기온이 높은 포화 수증기량이 큰 애가 기온이 높은 거죠. 그렇죠? 기온이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큰 애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작으면 이슬점이 더 낮고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크면 이슬점이 높지. 이해가시나?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누가 높은 거야 지금? 나가 더 높은 거예요. 이제 가. 그림 보면 알겠습니까? 예. 포화 수증기량이 큰 애가 기온이 높은 거고 실제 수증기량이 큰 애가 이슬점이 높은 거고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 큰 애가 습도가 높은 거지.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큰 애가 습도가 높은 거지. 1번이 답이죠. 자, 어느 추운 겨울날 지수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를 켰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방 안 공기가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틀었다. 그러니까 지금 난로를 켰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난로를 키면 공기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기온이. 그래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건조해졌다 이 소리야. 건조해졌다. 근데 가습기를 틀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 가나 이거? 자, 난로를 켜면 어떻게 돼? 기온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B에서 C로. 근데 가습기를 켜면 어떻게 돼?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C에서 A로 가죠. C에서 A로. 답이 4번이죠. 자, 어느 날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 이렇게 되고 이슬점이 별로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이슬점이 별로 변화가 없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요때 이슬점보다도 기온이 더 낮네. 그러면 이때 안개가 끼거나 이슬이 생기거나 막 이랬었던 거예요. 음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시에서 8시 사이에 수증기 음결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맞죠? 그러니까 이슬점보다도 온도가 낮은 거야. 응?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슬점보다 더 낮은 거야 이렇게. 그럼 요만큼씩 음결되잖아. 음결되잖아. 8시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증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감소했으면 이슬점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슬점의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크게 감소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얘가 상승하면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감소한다. 뭐 이러면 맞아요. 자, 15시에서 16시경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았을 것이다. 이거 맞죠? 네. 기온이 높으면은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았을 것이다. 기억도 끝났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